안녕하십니까. 비전경영연구소의 이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감성 리더십의 개념과 구체적인 그 실행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그 정의하고 감성 지능이란 또 뭐고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지 여부하고, 그다음 이거를 실행을 위한 스타 모델이랍니다. 이제 슈퍼스타 모델이라고 이제 제가 명명을 했는데 그런 모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행복이라는 요소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행복 추구를 위한 그 좀 행동을 하자, 실천에 옮기자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혹시 리더로서 성공의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그걸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성 리더십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골만이 2003년도에 내린 감성 리더십에 대한 정의입니다. 감성 리더십이란 리더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인식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 팩터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명확히 인식하고, 또 구성원의 내면, 감성을 이해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나의 이해,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와 너와의 관계 형성입니다, 그죠? 관계를 형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직의 감성 역량을 증식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감성 지능이라는 게 이제 주요한 요소가 돼요. 왜냐하면은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대개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선택을 하고 또 공감을 함으로 해서 조직 구성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한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성 리더십에 대해서 그 구성 요소인 감성 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감성 지능은 4가지의 역량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쨌든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인식, 셀프 어웨어니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관리입니다, 그죠? 셀프 컨트롤. 요 2가지 요소가 이제 기반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기반이 됐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사회적 인식입니다. 사회적 인식, social recognition.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역량이 뭐냐면은 사회적 관계 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셜 스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각 요소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목록이 있느냐,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인식을 잘한다라는 얘기는 2가지를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강점이 뭔지, 또 나의 한계점이 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또 장기적으로 자아 존중감을 유지한다라는 맥락입니다. 이게 이제 자기 인식의 행동 요소들이죠, 그죠? 행동 요소들이. 두 번째, 자기 관리를 한다는 의미는 첫 번째는 감정과 충동을 제어하고 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성이라든지 진취성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성실성을 매개로 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목표나 역할,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까지가 자기 인식, 자기 관리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세팅이 됐으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죠? 구체적인 관계 형성에 나서기 전에 어떤 단계에 있는지 일단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식의 단계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은 감성 리더들은 타인의 감정을 헤아릴 줄 알고 또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뭔가 생각을 좀 해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감성 리더의 이제 행동입니다, 그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직에 어떤 이슈가 있고
조직 내에서의 관계성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 조직의 흐름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역시 고객의 니즈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인식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인식을 했어요. 그럼 행동으로 나서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관계 스킬, 사회적 스킬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감성 리더들은 우호적인 인간 관계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갈등이 항상 발생하죠. 그럴 경우 회피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갈등을 관리를 한다라는 맥락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감성 지능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성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한 그 평가 도구들이 대개 이런 구조 속에서 개발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리더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제가 모델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걸 슈퍼스타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자를 이제 딴 거예요. 슈퍼의 S는 셀프 토크입니다. 셀프 토크. 자기와 대화하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대화할 때 뭐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냐 그 얘기죠. 그죠? 아까 이제 우리가 그 감성 그 지능 모델에서 이미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개인 단위에서는 자신의 강점을 갖다가 이해하고 또 한계점을 이해하는 거겠죠. 당연히 조직 단위에서는 팀의 강점과 한계를 인식하는 겁니다. 두 번째, 팀과 구성원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도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기일 경우에는 자존감이 되겠지만은 팀일 경우에는 뭐가 되겠어요? 팀 스피리트.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팀 정신이라는 거죠. 팀의 문화, 팀의 미션, 팀의 비전과 같은 거에 대해서 인식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죠? 그죠? 자, 어쨌든 이게 셀프 토크 주제예요. 자, 그러니까 리더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세팅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S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스탑이에요, 스탑. 그래서 감성 리더로서 어떤 개인적인 이슈든 조직적인 이슈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니다 싶어요. 지금 뭔가 감정이 올라와요. 사고 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일단은 머릿속에 일단 스탑하자라는 걸 갖다가 아예 각인을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감정이 격화됐을 때 뭔가 관계를 하고 대화를 진행했을 때 좋게 귀결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감정이 격화됐을 때의 대화나 행동은 결국은 관계의 악화를 불러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멈추자는 얘기입니다. 멈춘다는 의미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시간적인 인터벌을 주는 거죠. 일단 감정 멈추는 거예요. 막 말이 나오려는 것 같다가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이 정도만 해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야, 그래도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뭐 시간적인 인터벌을 더 둬야 되겠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공간적으로 이탈을 하는 겁니다. 아예 오케이, 지금은 요 정도까지 하고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 공간을 이탈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감정이 격화됐을 때 감성 리더로서 첫 번째 해야 될 행동은 멈추는 겁니다. 시간의 인터벌을 두든지 아니 뭐예요? 네, 아예 그 자리를 떠나든지. 제가 보기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스탑이에요. 두 번째 스탑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자꾸 싫은 소리 하고 싶어요. 내 기대에 못 미쳐.
그래서 평가하고 싶고 조언하고 싶고 충고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질책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가급적 참자란 얘기입니다. 스탑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가게 되면은 타겟입니다. 타겟. 타겟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목적이 뭐냐. 대부분은 남과의 관계에서의 그 대화의 목적은 선입니다. 착할 선, 뜻의 있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하고 관계 망가지자고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잘 해보려고, 잘 하려고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 틀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어느 정도 심리적인 긴장감과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 싶을 때는 이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 목적이 뭘까? 이 대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뭘까? 이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하고 대화하고 관계하는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역지사지죠. 그죠? 이게 이제 타겟 단계입니다. 나의 목적과 상대방의 목적을 내가 객관화시켜 보는 거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두 번째는 뭐냐면은 ask입니다. 이제 세 번째 ask.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왜 갈등이 발생했을까? 그 원인이 뭘까를 갖다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고. 그리고 이 갈등이 격화돼서 조정 절차가 없이 끝났을 때 내가 잃는 게 뭔가, 또 상대방은 잃는 게 뭔가,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상호 입장에서 한번 객관화하고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룰이라고 봤어요. 룰. 대화의 규칙, 관계의 규칙이죠. 그래서 하나 더 붙이면은 룰 리마인드. 내가 스스로 설정한 관계의 규칙, 그 다음에 그 소통의 규칙을 갖다가 계속 되뇌이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큰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갈등 현상이 발생할 때 자꾸 내 식으로 강제하고 또는 좋은 게 좋다 식으로 해서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대화에 임해서 뭔가 절충하거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그 규칙도 중요한 거고, 또 이래서 뭐 개인적으로 다 그 규칙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어쨌든 하나 규칙 정한 게 뭐냐면은 뭐 요 그 프로세스에서 나타나 있긴 했지만은 감정이 좀 안 좋다, 뭔가 지금 그 징후가 이상하다고 싶을 때는 무조건 말 멈추자라는 거를 저는 어쨌든 그 정했습니다. 그걸 못 해가지고선 가장 가깝게는 부부간의 갈등을 갖다가 아주 격화시킨 경우도 있었었고, 친구 간의 관계, 직장 동료의 관계에 있어도 순간적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손실을 본 적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의 그 관계의 규칙은 감정이 격화됐을 때는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일단은 자리를 피하자라고 이렇게 정했고, 안 정했을 경우보다는 훨씬 더 그 갈등이 좀 적어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감성 리더로서의 그 행동 모델로 슈퍼스타 모델, 그래서 S 스타 모델 한번 우리가 실천해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이라는 이슈가 나옵니다. 왜 행복이라는 이슈가 감성 리더십에 나오냐면은 행복한 사람이 일도 잘해요. 또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즉 행복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강한 감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분위기가 유지될 수가 있겠죠. 그죠? 좋은 분위기의 조직은 성과가 잘 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역시 감성 리더십에서 아주 중요한 그 이슈로 등장합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사회적 규범이 엄격한 데서는 대부분 그 행복도가 낮게 나타납니다. 행동은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이러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삶은 이래야 된다. 라는 그 규범이 너무 이렇게 그 공고하던데, 경직화된 데서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 행복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리더로서 해야 될 그 주요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개인의 다양성을 좀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너는 너대로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특징을 가지고 난 사람이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또 특징을 가지고 난 사람인데, 이거 뭐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틀리다고 하지 말고 서로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는 문화를 갖다가 만들자는 얘기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된다면은 건설적 대립 문화라고 합니다. 어떤 팩트에 대해서 나하고 다른 의견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고 그대로 일단은 수용을 하고, 뭐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무슨 말이 많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상사로부터 몇 번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내가 상사한테 밑보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입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규범이 많고 문화가 경직된 그 조직에서는 행복도가 낮으니 좀 자유롭고 좀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리더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26세에서 32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경향신문에서 한번 조사를 했어요, 지난해에. 그래서 그 결과가 올해 1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됐죠, 그죠?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나왔던 그 용어가 뭐였었냐면,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생망이었었어요. 근데 직장인한테 물어봤어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은 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게 1위야. 1위. 두 번째는 사회 구조, 문화 이런 게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자유스러운 문화 속에서 좀 살고 싶다. 뭐 이런 소망을 했어요.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내가 조금 더 도전적이고 더 나은 선택을 통해서 내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다가 대비쳤습니다. 대기업 직장인들은 그랬어요. 대기업 직장인들은 뭐냐면은 사회 구조 변화를 갖다가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시스템 문화, 규범 이런 게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여기는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 세 번째가 역시 다른 전공을 통해 가지고 좀 다른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직장인들이 그 다음 생에서 우리가 좀 변화해야 될 큰 팩터가 뭐였었냐면은 사회 구조, 그죠? 문화, 규범의 변화를 갖다 바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대단히 중요한 팩터가 됨에 분명합니다. 아까 돈 얘기도 또 나왔었잖아요, 그죠?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난 정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돈에 대한 이제 그 가치 분석이고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른다고 합니다. 돈은 너무 없으면 너무 불행해요. 인간으로서 구실을 못하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무슨 가치라는 게 나오겠어요, 그죠? 근데 이 돈이라는 게 일정 수준 넘어가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행복 증진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른다. 그래서 이렇게 보죠, 그죠? 베테랑에 보니까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형사가 뭔가 아마 뇌물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을 갖다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데 그 주인공인
황정민 그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호가 없냐. 쪽팔리게 살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가호라는 게 이제 결국은 뭐예요, 그죠? 체면, 뭐 어쨌든 뭐 자기 자랑거리를 이런 거 할 때인데 우리가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죠? 나의 가호를 뭘로 살 거냐, 내 인생을 뭘로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런 그 가치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참 돈이라는 게 탐욕이 끝이 없다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KB 금융지주에서 살펴봤더니 자산 10억부터 50억 원 가진 사람한테 당신 부자냐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몇 프로가 90%가 아니래요. 10억부터 50억 가진 사람이. 참 이게 그죠? 한도 끝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다는 아니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이제 공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구체적인 경험이고 느낌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자주 구체적으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신 그 서은국 교수는 행복의 그 모습을 한 장의 사진으로 담는다라면 뭐라 그랬냐면 좋아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는 것이다라고 이제 봤어요. 좋아하는 사람과.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다. 자주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피크 앤드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기억한다는 것은 피크, 아주 강렬했던 걸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앤드 룰은 끝 시점,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땐 최근이죠. 그죠? 이게 사람이 가장 잘 기억하는 거는 아주 강렬한 경험, 그 다음에 최근의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이라는 건 결국은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구체적 경험을 많이 누리자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관계 형성 모델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거꾸로 가보자는 얘기예요. 거꾸로. 감정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행동을 갖다 결정한다 그랬는데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행동이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프라식스라고 해서요. 프라식스. 연습, 실천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머물지 말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 즐거운 회사 만들기 위해서 뭔가 자꾸 액션 취하자는 얘기예요. 감성 리더로서 스스로 행복하게 위해서 경험하고 추억 쌓기자는 겁니다. 물건보다는 경험을 사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건보다는 경험을 사라. 좋은 글 읽기라든지 다양한 커뮤니티에 좀 가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좀 한번 살아보는 거. 돈 버느라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너무 돈 버는 데만 하지 말고 나만의 공간도 좀 만들어보고 나만의 시간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비난, 비평, 불평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기대 수준을 좀 낮추고 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연연히 하지 말자. 남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해서 좀 내 행복의 그 지수를 좀 높여서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해서 즐거운 직장 문화를 만들고 그 속에서 좋은 성과가 나는 그런 일련의 이제 절차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감성 리더십의 개념과 그 다음에 감성 지능의 구성 요소 및 그 역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성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모델하고 그 다음에 그 직장에서의 그 감성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행복하기 위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라도 실천을 해서 정말 즐겁게 사는 개인, 즐거운 직장이 되는데 뭐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